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총 6편의 영상을 통해서 동래정씨 직제공파가 명문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대의 묘지와 집터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혈이 맺힌 명당으로 판단이 되는 곳은 조선 8대 명당으로 명성이 자자한 직제공 정사 선생님의 묘와 예전에 동래정씨가 한양에서 거주하던 해현방 단 2곳만 혈이 맺힌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조선 8대 명당으로 명성이 자자한 정사 선생님의 묘와 동래정씨가 한양에서 거주하던 해현방이 동래정씨 직제공파를 명문가로 발돋움하게 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곳에 맺혀 있는 혈, 즉 명당이 동래정씨가 명문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편으로 묶어서 깔끔하게 모두 결론을 지어드리고 싶었으나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니 분량이 많아져서 한편으로 묶으면 다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동래정씨 직제공파 손에서 배출된 걸출한 인물들과 유일하게 혈이 맺힌 명당에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정사 선생님의 묘와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혈이 맺힌 명당으로 판단이 되는 동래정씨 한양 현방과 걸출한 인물들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래정씨 직제공 정사 선생님은 난선, 난수, 난종, 난원, 난무 등 5형제를 두었는데요. 그 중에서 삼남 정난종이 처음 큰 인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대 묘지 중에서 발복의 근원을 추정할 때 고조묘나 증조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동래정씨 직제공파 발복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정난종의 고조 정성원의 묘나 증조보 정혜의 묘 그리고 조부 정구령의 묘 등을 거론한 사람이 없고 오로지 부친 정사 선생님의 묘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난종의 고조 정성원의 묘나 증조부 정혜의 묘 그리고 조부 정구령의 묘 등은 어느 누가 봐도 혈이 맺힌 명당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묘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동래정씨 직제공 정사 선생님 가문에서 처음 걸출한 인물이 된 정난종은 1433년에 태어나 1456년에 생원시와 진사시 식년 문과에 합격하고 승승장구하여 정의품 판서에 올랐는데요. 부친 정사 선생님이 1453년에 작고하였으므로 부친 정사 선생님을 혈이 맺힌 명당에 안장하고 3년 후에 과거에 급자고 승승장구하여 정의품 판서에 오른 셈입니다. 그러므로 명당에 안장되어 있는 부친 정사 선생님이 받는 명당의 기운이 정난종에게 동기감흥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승승장구하였다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묘지풍수는 동기감흥에 의해서 후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택 즉 집터를 가리는 풍수보다는 조금 더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사 선생님의 아들 5형제 모두에게 명당의 기운이 동기감흥되어서 모두 걸출한 인물이 되거나 그에 준하는 발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술사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각종 이법을 따져서 정사 선생님의 아들 5형제 중에서 당대에는 삼남 정난종만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운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차후에 다른 형제들 후손 즉 차남 정난수, 사남 정난원, 오남 정난무의 집안에서도 그와 같은 운을 타고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들 삼형제 집안에서는 정이품 이상의 품계에 오른 인물이 배출되지 않았으니 어찌된 일일까요? 그리고 정사 선생님의 장남 정난선이
광세, 광문, 광국, 광정 등 사형제를 두었고 정입품 판서에 올랐던 정난정도 광보, 광필, 광좌, 광영, 담 등 5형제를 두었는데요. 이들은 명당에 안장되어 있는 정사 선생님의 손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정난선의 장남 정광세가 정입품 공주판서에 올랐고 정난종의 아들 정광필이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정광세는 1457년에 태어났고 정광필은 1462년에 태어났으니 정사 선생님이 혈이 맺힌 명당의 연장이 되고 4년 뒤에 정광세가 태어났고 9년 후에 영의정에 오른 정광필이 태어난 셈입니다. 그러므로 명당에 안장되어 있는 정사 선생님 묘에서 발산하는 명당의 기운, 즉 동기 가문에 의해서 큰 인물이 잉태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정난선의 나머지 아들 광문, 광국, 광정 그리고 정난종의 아들 광보, 광자, 광영, 담 등 손자들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남 광보는 한용, 사룡, 원용, 언용 등 사형제를 두었고 차남 광필은 노겸, 휘겸, 입겸, 복겸 등 사형제를 두었는데요. 이들은 명당에 안정되어 있는 정사 선생님의 증손입니다. 이들 중에서 장남 광보의 차남 정사룡만 정일품 영중주부사에 올랐을 뿐 나머지 한영, 원용, 언용, 노겸, 휘겸, 입겸, 복겸 등의 정선들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남 정광필의 아들 사형제 중에서 사남 복겸의 아들 육일은 좌의정에 올랐는데요. 육일은 명당에 안장되어 있는 정사 선생님의 고손입니다. 또한 정광필의 장남 노겸의 손자 지연과 좌의정을 지낸 정육일의 아들 창현은 명당에 안장되어 있는 정사 선생님의 오세손인데요. 지연이 의정에 올랐고 창현이 좌의정에 올랐습니다. 이후부터는 광성태와 재승으로 벼슬길이 열림으로 임당공 정육일의 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영면을 취하고 있는 정육일의 묘는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어 살펴볼 수가 없었으므로 묘지로 인한 인물의 출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 명당에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정사 선생님은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요. 장남 정난선이 아들 사형제를 두었고 그 중에서 장남 정광세가 정이품 공조판서에 올랐고 정사 선생님의 삼남 정난종이 정이품 판서에 올랐고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요. 장남 정광보는 아들 사형제를 두었고 그 중에서 차남 정사룡이 정일품 영중주부사에 올랐으며 정난종의 차남 정광필은 정일품 영의정에 올랐고 아들 사형제를 두었는데요. 아들 사형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지만 그 중에서 장남 노겸 정유인으로 이어진 후 증손자 정지연이 정일품 의정에 올랐지만 그 후에 공조판서에 올랐던 정광세의 후손이나 정일품 영중주부사에 올랐던 정사룡의 후손 그리고 정일품 의정에 올랐던 정지연의 후손에서는 정이품 이상의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당대는 물론이고 차후에도 이들 집안에서는 정이품 이상의 큰 인물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난종, 정광필, 정복겸으로 이어지는 가계에는 정육일이 정일품 좌의정에 올랐고 정육일의 아들 정창현도 정일품 좌의정에 올랐으며 정창현의 장남 정광성은 정이품 형조판서, 차남 정광영은 이조참판, 정광성의 장남 정태화는 정일품 영의정, 차남 정치화도 정일품 좌의정, 삼남 정만화는 예조참판, 정태화의 아들 5형제 중에서 차남 정재승이 정일품 의정에 오르면서 지속적으로 큰 인물이 배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사 선생님의 가계를 살펴봤을 때 정사 선생님 후손들의 집안 전체에서 큰 인재가
두루 배출된 것이 아니고 정난종, 정광필, 정복겸, 정육일, 정창현, 정광성, 정태화, 정재승으로 이어지는 가계로 축을 이루면서 주로 큰 인물이 배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가계로 많이 치우쳐 큰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유골을 혈이 맺힌 명당에 안장을 했을 때 조상의 유골이 느끼는 명당의 기운이 후손 전체에게 전달이 되어, 즉 동기감흥되어 큰 인물이 출생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의 풍수기행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